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사랑과 감동입니다. 제목: 오래된 연인의 편지. 2008년 폴란드의 작은 마을 크라시니크. 아침 햇살이 조용한 마을 광장에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다. 이곳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온 요제프는 늘 그렇듯 광장을 산책하고 있었다. 그의 하루는 언제나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시작되었다. 좋은 아침이요, 요제프. 가게 앞에서 신문을 정리하던 가게 주인이 손을 흔들었다. 요제프는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손을 들어 인사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벤치로 향했다. 그 벤치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수십 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마을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날 요제프는 평소와 다른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벤치 아래에서 낡고 먼지 쌓인 가죽 가방이 보였던 것이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가방의 주인을 찾으려 했지만 광장에는 아침 햇살을 즐기는 비둘기들 뿐이었다. 호기심이 인 요제프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집어들었다. 가죽이 바랜 것으로 보아 오랜 세월이 지난 듯했다. 그는 벤치에 앉아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여러 장의 편지와 흑백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하나 꺼내 펼쳤다. 편지는 1942년에 쓰인 것이었다. 필체는 정갈하면서도 애절한 감정을 담고 있었다. 나의 사랑, 안토니나에게. 전쟁이 끝나면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나는 매일 밤 너의 얼굴을 떠올리며 살아간다. 너와 함께했던 여름날의 강가, 우리가 나눴던 수줍은 미소들, 그리고 처음으로 너의 손을 잡았던 그 순간까지 모두 기억 속에서 선명하게 남아있어. 네가 나를 기다려줄까? 아니면 이미 누군가의 품에 안겨 있을까? 하지만 나는 네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설령 그 행복이 내 것이 아니더라도 말이야. 영원히 너를 사랑하는 마렉. 요제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편지는 과거의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낸 마지막 기록 같았다. 그는 가방 안의 사진들을 살펴보았다. 한 장의 사진이 유독 눈길을 끌었다. 한 남자가 군복을 입고 있었고 그의 옆에는 아름다운 여인이 미소 짓고 있었다. 사진의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마렉과 안토니나, 1941년 크라시니크 광장에서. 요제프는 곧바로 도서관으로 향했다. 마을에서 역사에 가장 정통한 안나 사설을 찾아야 했다. 이 편지와 사진을 봐요. 전쟁 시절 사랑했던 연인의 기록인 것 같아요. 혹시 이들의 사연을 아나요? 안나는 돋보기를 쓰고 편지와 사진을 살펴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렉과 안토니나, 그들의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왔어요. 마렉은 전쟁이 터지자 징집되어 떠났고 안토니나는 그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그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죠. 요제프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그럼 안토니나는 어떻게 됐나요? 그녀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한동안 마렉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결국 가족들과 함께
바르샤바로 떠났고 그 후 소식이 끊겼어요. 요제프는 가방을 내려다보았다. 이 가방은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걸까요? 안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마도 누군가가 보관하고 있다가 우연히 이곳에 남겨두었을 수도 있겠죠. 요제프는 고민에 빠졌다. 그는 이 사연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고 결심했다. 며칠 후 마을 회관에서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다. 잊힌 연인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마렉과 안토니나의 사연을 전시하는 자리였다. 마을 사람들은 전시된 편지와 사진을 보며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아름답고 슬픈 이야기가 있었다니. 그녀는 끝까지 그를 기다렸을까?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인근 지역에서도 화제가 되었다. 지역 신문에 소개되었고 몇몇 사람들은 혹시 안토니나의 후손이 있을까 찾아보기도 했다. 몇 달 후 기적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바르샤바에서 한 노부인이 이 이야기를 듣고 크라시니크를 찾은 것이다. 그녀의 이름은 소피아, 안토니나의 딸이었다. 그녀는 전시된 편지와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아버지를 잊지 않으셨어요. 이 편지를 보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요제프는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당신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비록 다시 만나지 못했지만 그들의 사랑은 이렇게나 깊고 아름다웠습니다. 이제라도 그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졌으니 그 사랑은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그날 이후 크라시니크의 광장에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졌다. 마렉과 안토니나의 이름이 새겨진 돌판이었고 그 아래에는 그들이 나눴던 사랑의 편지가 함께 보관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이곳을 찾아 그들의 사랑을 기억하며 잊힌 과거의 이야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되새겼다. 그리고 요제프는 여전히 매일 아침 광장을 산책했다. 하지만 이제는 벤치에 앉아 과거를 기억하며 누군가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다. 전쟁으로 인해 헤어진 연인의 이야기가 수십 년 후 우연히 발견된 편지를 통해 다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는 기억되지 않은 사랑도 여전히 존재하며 진실한 감정은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목 영원한 약속. 2008년 폴란드의 작은 마을 자코판에 눈 덮인 산들이 마을을 감싸고 있었고 그곳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안나는 매일 같은 시간 창가에 앉아있는 한 남자를 지켜보았다. 그의 이름은 마르첼. 그는 매일 오후 3시면 카페에 와서 같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안나는 처음에는 그저 단골 손님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궁금증이 커졌다.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매번 같은 커피를 주문했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항상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어느 날 안나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말을 걸었다. 언제나 같은 시간에 오시네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마르첼은 잠시 망설이다가 창밖을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다.
40여 년 전 이 자리에서 한 여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녀에게 프러포즈했죠. 그녀는 내 청혼을 받아줬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안나는 숨을 삼키며 그의 말을 기다렸다.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지만 운명은 잔인했어요.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그녀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죠. 그녀는 내게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매년 이 자리에서 나를 기억해줘. 그래서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곳에 오는 거예요. 안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는 단순히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이후 안나는 마르첼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점점 그를 존경하고 그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 그녀는 오래된 사진을 찾아내어 액자에 넣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마르첼과 그의 연인이 함께 웃고 있었다. 이 사진을 보며 그녀가 항상 곁에 있다고 믿어요. 마르첼은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 지었다. 그는 사진을 조심스레 쥐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카페 안은 따뜻한 공기로 가득 찼다. 그 후로도 그는 매년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그녀를 기억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안나와 마을 사람들도 함께 그의 사랑을 기리며 그가 전하는 사랑의 깊이를 마음에 새겼다. 몇 년이 흘러 마르첼은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았다. 그가 늘 앉았던 자리에는 작은 동판이 놓였다. 사랑은 시간보다 강하다. 여기 한 남자가 영원한 약속을 지켰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죽음을 넘어 영원히 남는다. 마르첼은 사랑하는 연인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며 그녀를 기억하고 기다렸습니다. 그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되어 마을 사람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결국 사랑은 사라지지 않고 시간이 흘러도 기억과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시간을 넘어 영원히 남았다. 제목 잃어버린 음악. 2008년 폴란드의 작은 마을 브로츠와프. 이곳에는 75세의 노인 스테판이 살고 있었다. 그는 평생을 피아노 조율사로 살아왔지만 나이가 들면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늘 음악이 자리하고 있었다. 특히 젊은 시절 아내를 위해 연주했던 한 곡, 쇼팽의 녹턴을 가장 사랑했다. 그러나 어느 날 스테판은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하려 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건반을 누를 수 없었다. 세월이 흘러 손끝에 감각이 무뎌졌고 예전처럼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에 깊은 슬픔을 느꼈다. 그날 이후로 그는 피아노를 덮어두고 연주를 포기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가 피아노 앞에서 연주하던 모습을 잊지 못했다. 특히 동네에서 작은 음악 가게를 운영하는 마렉은 스테판을 위해 뭔가 해주고 싶었다.
어느 날 마렉은 우연히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를 발견했다. 테이프에는 40여 년 전 스테판이 연주한 곡들이 녹음되어 있었다. 마렉은 이 녹음을 깨끗이 복원해 작은 음악회에서 틀기로 결심했다. 마을 사람들은 조용한 공연장에 모였다. 스테판은 의아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마렉이 플레이어를 눌렀을 때 젊은 날의 스테판이 연주하는 쇼팽의 녹턴이 흘러나왔다. 순간 스테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의 음악이, 그의 손끝이, 과거의 열정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도 감동을 받으며 조용히 연주를 들었다. 음악이 끝난 후 스테판은 천천히 무대로 나와 떨리는 손으로 피아노 건반을 눌렀다. 그리고 믿을 수 없게도 그의 손끝에서 다시 쇼팽의 선율이 흐르기 시작했다. 어색하고 느렸지만 그에게 있어 가장 아름다운 연주였다. 그날 이후 스테판은 다시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매주 한 번 마을 광장에서 작은 공연을 열어 사람들에게 따뜻한 음악을 선물했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연주가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달이었고 사라졌다고 믿었던 꿈을 다시 찾게 해준 기적이었다. 열정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비록 손이 떨려 피아노 연주를 포기했던 스테판이었지만 그의 음악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사람들의 도움으로 다시금 빛을 발했습니다. 꿈과 열정은 세월이 흘러도 가슴 속에 남아있으며 언제든 다시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목 난쟁이 조각상. 2008년 폴란드의 작은 마을 브로츠와프에는 특별한 전통이 있었다. 바로 도시 곳곳에 숨겨진 난쟁이 조각상을 찾아다니는 것이었다. 이 난쟁이들은 1980년대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젊은이들이 거리의 벽에 난쟁이를 그린 것에서 시작되어 2005년부터 시 당국이 조각가들에게 의뢰하여 주요 관광지에 동상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5개였던 난쟁이 동상이 현재는 200여 개로 늘어나 브로츠와프의 명물로 자리 잡았다. 이 마을에 사는 소년 야책은 12살이었다. 야책은 호기심이 많고 모험을 좋아하는 아이로 난쟁이 조각상을 모두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는 지도와 수첩을 들고 다니며 난쟁이를 발견할 때마다 위치와 특징을 기록했다. 어느 날 야책은 친구들로부터 아직 발견되지 않은 전설의 난쟁이 이야기를 들었다. 이 난쟁이는 공식 지도에도 나오지 않으며 오직 진정한 탐험가만이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야책은 이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고 전설의 난쟁이를 찾기로 결심했다. 그는 먼저 도서관을 찾아 브로츠와프의 역사와 난쟁이, 조각상에 대한 자료를 조사했다. 그러던 중 오래된 신문 기사에서 한 문장을 발견했다. 구시가지의 가장 오래된 거리에서 시간의 흐름을 지켜보는 작은 수호자가 있다. 야책은 이 문장이 전설의 난쟁이에 대한 힌트라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야책은 구시가지로 향했다. 그는 가장 오래된 거리인 얀거리를 찾아냈다. 이 거리는 고풍스러운 건물들과 자갈길로 유명했다. 야책은
거리의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지만 난쟁이 조각상은 쉽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던 중 한 노인이 가게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야책은 용기를 내어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할아버지, 혹시 이 거리에서 특별한 난쟁이 조각상을 본 적이 있으세요? 노인은 야책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난쟁이를 찾고 있구나. 그렇다면 오래된 시계탑 근처를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게다. 야책은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시계탑으로 달려갔다. 시계탑은 얀거리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었다. 그는 시계탑 주변을 꼼꼼히 살폈지만 난쟁이 조각상은 보이지 않았다. 실망한 야책은 시계탑 아래 벤치에 앉아 숨을 돌렸다. 그때 햇빛이 시계탑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야책은 그림자의 끝부분에 작은 돌무더기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다가가 돌을 하나씩 치우자 그 아래에 작은 난쟁이 조각상이 숨어 있었다. 난쟁이는 돋보기를 들고 시계탑을 바라보는 모습이었다. 야책은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찾았다. 전설의 난쟁이를 찾았어. 그는 난쟁이의 모습을 수첩에 스케치하고 위치를 기록했다. 그리고 난쟁이에게 작은 모자를 씌워주며 말했다. 이제 너도 다른 난쟁이들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거야. 야책의 발견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지역신문에 실렸고 관광객들은 전설의 난쟁이를 보기 위해 얀거리를 찾았다. 야책은 자신의 모험이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주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다. 이후로도 야책은 새로운 난쟁이 조각상을 찾는 모험을 계속했다. 그의 열정은 브로츠와프의 전통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고 많은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주었다. 호기심과 도전이 새로운 발견과 기쁨을 가져온다. 야책은 전설의 난쟁이를 찾기 위해 끈기 있게 탐험하고 조사하며 도전했습니다. 결국 그의 노력은 예상치 못한 발견으로 이어졌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호기심과 용기가 세상을 더 흥미롭게 만들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교훈을 전합니다. 또한 난쟁이 조각상은 과거의 역사와 전통을 상징하는데 야책의 발견이 이를 다시금 조명하게 만들었죠. 이는 우리 주변에 숨겨진 가치 있는 것들을 찾아보려는 노력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